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늘 그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거기서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민간업자들 그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게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갖고 6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1일 날도 안 나갔어요. 그때는 뭐 사유서라는 사유서를 냈죠. 24일은 사유서도 안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조현은 재판장인데 열받았죠. 그래갖고 과태료 300만 원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 정말 꽤 그 몇천억의 그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조단이죠, 조단이. 성남 도시개발 이제 공사 측에는 이 뭐 3천여억 원인가요? 그 정도 4,800 얼마. 네, 4,800 얼마죠. 하여튼 그 3, 4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라고 해서 이제 특경법의 배임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여기에 검찰이 형사 22부에다가 6번의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24일 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2번 불출석해서 1번 내고 그다음에 24일 날 어제죠. 이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사실 유동규라든가 관련자들이 나와서 6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4번에 더 그 재판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데 뭐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300만 원 과태료 처분하는 게 법에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형사소송법 151조에 보면 1항에는 이 소위 말하면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이 돼서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서 지금 판사가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증인 이재명 대표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2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27, 31일 그다음에 4월달 이렇게 4번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형소법 151조 2항에 의거해서 이 7일간 감치를 해서 구인장을 발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과연 이 지금 앞으로 이걸 유심히 지켜볼 건데 이 지금 담당 재판부 조영우 부장판사가 조금 정말 이 강단 있는 그런 판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중요한 시점에 법을 계속 어기는 부분이잖아요. 증인이 채택이 되면 형사소송법 151조 1항, 2항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출석을 한다라고 하면 강제 구인장을 법대로 발부를 해서 감치를 시켜서 제대로 된 증언을 받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강단 있는 재판관들의 모습이 일반 국민들은 법을 지키는데 유력 정치인들이라든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판결하는 재판관들, 판사들에 대한 이 불신임,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무너진다고 하면 누가 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평결이나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강단 있는 이 조영우 부장판사의 앞으로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았을 때 조치를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안 나가는 이유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는데 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인허가권 이런 것을 전부 성남시장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제 라인이고 결제권자였죠. 그리고 의정 활동에 바쁘다. 뭐 당대표고 지금 뭐 상황이 복잡하니까 뭐 바쁜 것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바쁩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이런 재판이 걸렸을 경우 생업에 있을 때 나 생업이 있어서 나 회사에 지금 바빠가지고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 비즈니스 관계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법경시 분조라고 하고 또 뭐 사실은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그 법에 따르는 그러면서 저항권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권 내지는 방어권 행사를 해버리면 그런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 당사.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 더군다나 거기 경복궁은 문화재 보호지역 아니에요. 네. 그것도 천막당사 치고 아니 이건 너무 중차대한 일이니까 천막당사 친다 그러는데 자기들한테 중차대하면은 법을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법을 지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도 어디 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좀 칠만하는 데가. 그렇게 해야지. 그 경복궁 앞에다 딱 쳐놓고 거기서 뭐 최고위원회 한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서울시청 소관이 아니라 종로구청 소관이거든요. 예. 종로구청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이제 업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지시를 했더구만요. 예, 오세훈 철거하라고. 시장이 이제 그 송달을 하고 개고장 그리고 이제 가트를 처분하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강제 철거를 대집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업무적인 지시를 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 당사 좋습니다. 뭐 이게 13년 만에 천막 당사가 다시 쳐졌다라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에. 아니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차떼기. 예, 비대위원장 할 때 그 네. 차떼기 사건 네. 나면서 천막당사를 쳐가지고 그때 아주 판세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경복궁 인근에다가 천막 당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하고 하면서 또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법 점유를 하고 이 공공상의 어떤 이익을 해하는 이 공공상의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 경복궁이나 문화유적지 주변을 이런 정치 이 색으로 오염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종로구나 서울시청의 허가를 득하고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이 법적인 흥결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 천막당사를 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민주당도 434억을 네, 토해내야 434억 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오면 반환해야 되죠. 어차피 당사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막당사에서 미리 애행연서 보지 않나 그런 비아냥까지도 있더라고요. 예, 172명이 뭐 분할해서 내일 아마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재원을 천막 마련하려면 쳐야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매각을 하든가 해야 될 그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뭐 설마 뭐 지금 그걸 애행 연습 삼아서 리허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일부 진영에서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법적인 점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라고 하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1월에도 그 본인 선거법 1심 그거 앞두고 이제 항소심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 서류 송달을 안 받아가지고 집행관이 국회의원 회관 까지 쫓아가서 그걸 쫓아갔죠. 주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른바 폐문부재라고 하는 네네. 거 아닙니까? 집에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건데 이번에 그도 대북 송금 사건 그거 재판관 기피신청 네. 그 각하 결정문을 6번이나 안 받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안 받았다고 그러네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 이게 지금 벌써 9개월째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되게 각하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6차례 결정문을 받아서 소송이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받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6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이후에 이 재배당 신청하거나 또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재판 지연 전략이죠. 이렇게 돼서 지금 1심이 9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법꾸라지 형태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이겠죠. 지금 그 경기도 법카 유영호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그렇게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을 너댓 차례 했는데도 안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은 서면 답변서라도 보내달라고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했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했는데 그래갖고 5번째 지금 재판을 받게 생겨 있고 26일 나오는 이 선거법
항소심 이 경우도 이혼 법률 심판 청구를 2번이나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아니 2021년도에 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이미 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소심에서 이 최은정 부장판사 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판력이 형성된 이 합헌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이나 법률단에서는 왜 이걸 하느냐면 재판 지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여부가 먼저 선고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 대선 기간에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 8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나 현재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이 풍토를 보면 절대로 8대 0의 이 인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고 다만 오후 2시에 그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사실은 최은정 부장판사나 이해설 판사나 정재욱 판사 이제 이분들의 성향도 또 상당히 지금 관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제 경북 포항 출신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다가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이긴 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판결을 좀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어떤 법관의 성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형량을 상당히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물론 뭐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방어권 행사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남용 내지는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렇게 법을 꼭 지켜야 할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까지가 국가 형벌권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면서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이나 이 민사법에 이제 보면 형사법이나 행정법에 그 민법에 규정된 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이제 근거를 해서 지나친 이 소위 말하면 그 방어권 보장은 오히려 이 남용됨으로 해서 이 방어권의 이제 중독 증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태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법방해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나친 방어권은 바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된다.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그 사법방해죄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정말 그 법꾸라지 형태의 사법방해를 하는 사람은 이 방어권을 볼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빨리 사법방해죄 이런 것들을 입법을 사실 해야 할 도입을 것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정말 법꾸라지 형태가 득세를 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런 법은 안 만들고 그 장경태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국회의원을 밖에서 누가 의사방해죄 하면은 5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그래갖고 이 국회의원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겠다 그런 법안만 냈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산에서 이제 뭐 공격을 받거나 특히 이번에 그 백혜련 의원이 이제 헌재 앞에서 달걀 그 폭행을 당한 이런 부분들에 아마 국회의원들을 조금 강화하자 이런 차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 이미 폭행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 관련법이. 국민은 안 중하고 국회의원만 중합니까? 계란 하나 맞으면은 일반 국민은 2년 이하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폭행죄. 재고죄가. 근데 여기는 5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층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유언이에요, 유언. 이미 관련한 법률이 다 있습니다. 폭행 상해죄라든가 업무 방해죄, 뭐 공무집행 방해죄 다 형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의사 방해죄를 신설한다고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들 안 그래도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시점에 이런 오히려 국회의원들 형태를 신분을 강화시켜주는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 부분은 장경태 의원이 아마 이 발의는 실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만들어야 할 법은 안 만들고 안 만들어도 될 법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한 가지 민주당이 부연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그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기각돼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상목 지금 부총리하고 기재부 장관 탄핵은 이거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해야죠, 이걸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으로부터 점점 이 소위 말하는 민심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멀어져가는 행태를 자꾸 지금 실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헛발질에다가 이제 똥꼬지까지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요. 정말 전략적이지 그러면서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